돌아온 탕아, 정대만 캐릭터 분석. 실패를 경험하고 삐뚤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코트 위로 돌아온 정대만. 왜 그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독자들의 마음속에 깊게 파고들었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정대만의 일본판 이름은 미츠이 히사시. 작가 이노우에 다케이코가 자신이 좋아하는 사케의 이름을 따왔는데 후쿠오카현의 미치이군에서 생산되는 미노 코토부키라는 사케죠. 실제로 이 술의 알코올 도수는 14도인데 정대만의 등번호도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덕분에 슬램덩크가 흥행하자 북산의 유니폼처럼 디자인한 정대만 사케가 등장하기도 했죠. 그리고 정대만이 단발로 머리를 길렀을 때 한국판에서 강백호가 계집애 같은 녀석이라고 말하는데 일본판 원문은 여장 남자를 뜻하는 온나 오토코를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번역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 정대만은 단순히 불량배 1 역할이었습니다. 90년대 일본 만화계의 트렌드는 학원물이 인기였고 슬램덩크 또한 순수하게 스포츠만 다루는 것보다 중간중간 학원 폭력물을 섞는 것이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데 훨씬 유리했죠. 그래서 백호군단이나 정대만 패거리는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불량 학생들의 거칠고 코믹한 일상을 보여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에피소드가 예상보다 길어졌고 그 과정에서 작가가 정대만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를 북산의 주역 멤버로 편입시키기 위해 과거 중앙 MVP였지만 무릎 부상으로 농구부를 이탈했다는 설정을 추가하게 된 것이죠. 덕분에 돌아온 탕아라는 매력적인 캐릭터가 탄생했고 수많은 남성 팬의 지지를 한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본 캐릭터가 있는데 바로 백호군단의 실질적인 리더 양호열입니다. 원래 양호열의 역할이 백호의 열정에 감명받아 농구를 시작하면서 북산의 5번째 멤버로 합류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작중 초반에 그가 농구에 흥미를 보이는 장면이 은근히 등장하곤 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양호열이 아닌 정대만이 합류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양호열이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고 센스가 뛰어나더라도 초보자인 그가 정대만의 빈자리를 완벽히 메우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양호열은 강백호처럼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정대만은 중간에 투입된 캐릭터인 만큼 중학 MVP라는 강력한 설정을 입히기에 아주 적절했습니다. 중학 MVP라는 슈퍼스타를 주변에서 왜 몰랐냐며 의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농구를 그만둔 지 2년 정도 지났다면 평범한 학생들이나 신입생들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당시 북산 농구부는 워낙 약체라 주변에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수준이기도 했죠. 북산 농구부 자체에 3학년까지 남은 인물이 실질적으로 겨우 2명뿐이니 잠깐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이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대만이 농구부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건 그리 어색한 설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진짜 의문점은 정대만이 어떻게 불량배의 리더가 될 수 있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싸움을 정말 못하거든요. 전설의 1대7 싸움이 그 증거입니다. 정대만은 패거리 7명의 리더로서 송태섭을 손봐주기 위해 덤볐지만 오히려 치아가 2개나 빠지고 기절한 적이 있죠. 퇴원 후 송태섭을 괴롭히러 찾아갔을 때도 얻어맞기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본인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외부에서 용병인 철이까지 끌어왔지만 정작 본인이 가장 많이 얻어터지는 전설적인 전적을 남깁니다. 정대만의 주먹이 물주먹이라는 증거는 더 있습니다. 달재는 정대만에게 맞았지만 그냥 밴드 하나 붙이는 선에서 끝났고 안경 선배 권준호도 정대만에게 2대나 맞았으나 오히려 정신 차리라며 일가를 퍼붓습니다. 심지어 안경조차 깨지지 않았죠. 결정적으로 용병 철이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량배 출신답게 경기 중 트래시 토크를 자주 활용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멘탈을 흔드는 견제나 심리전 등에 능숙하죠. 자신의 마크만을 도발하는 것은 기본이고 능남전에서 변덕규가 재투입되자 파울을 유도하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산왕전에서 탈진한 상태로 더 이상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혼잣말로 거짓 정보를 흘려 최동호를 완벽하게 낚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대만은 불량배였지만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는 묘사가 있습니다. 불량배 리더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니 선뜻 납득하기 힘든 설정이라 집요하게 찾아본 결과 애니메이션판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팀에서도 당연히 담배를 피울 거라 생각해서 넣은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정대만 최고의 무기는 역시나 3점 슛. 안 감독님은 정대만의 슛폼이 깨끗하다고 칭찬했으며 도진우 감독도 교본으로 3을 정도로 훌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중간중간 터지는 3점 슛은 역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특히 상영전, 능남전, 산홍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상대팀에서는 수비력이 좋은 전담 마크맨을 붙이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수비력도 상당합니다. 자기 전공이 아닌데도 센터 포지션에서 강백호를 손쉽게 막아냈고 공격력이 뛰어난 황태산을 마크하자 황태산의 득점이 뚝 끊기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농구 센스 또한 매우 뛰어나 상대방의 파울을 유도하거나 다른 팀원들이 활약할 수 있게 견제하는 등 주변을 살피는 시야도 매우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능남전에서 채치수가 흔들릴 때 팀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가장 큰 약점은 역시나 체력. 2년이라는 방황의 공백은 체력을 중학교 수준에 머물게 했고 그 때문에 시합 도중 탈진해서 교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3학년 주전 선수들이라면 체력 문제없이 경기를 소화하고 나는데 정대만은 유독 힘들어하죠. 물론 수비 스페셜리스트가 전담 마크를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더 큰 것도 사실이지만요. 그럼에도 완전히 탈진해서 쓰러진 것은 상향전과 능남전뿐이고 해남전, 풍전전, 산왕전은 교체 없이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체력 한계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정신력을 보여준 셈입니다. 또한 기복이 있는 편이라 컨디션이 좋을 때는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실력 발휘를 못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남전, 김동식이라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선수에게 막혀 경기 내내 존재감이 미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무릎 부상의 후유증 때문인지 과감하게 점프하는 장면은 보기 힘들며 설정상 덩크슛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슛은 주로 일반적인 점프슛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끔 레이업을 시도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2년의 공백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강팀과 시합하기 전에는 긴장감으로 인해 화장실을 자주 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이때도 이미 상당한 실력이었는지 혼자 농구를 하고 있던 송태섭을 상대로 3점 슛을 선보이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당시 송태섭은 정대만을 보며 자신의 형을 떠올렸지만 이내 정대만은 친구의 부름에 다음에 다시 붙자는 말만 남기고 사라지죠. 중학교 3학년, 대회 결승전에서 12초를 남기고 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나 안 선생님의 격려에 힘을 얻어 극적인 역전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덕분에 가나가와현 우승과 함께 MVP로 등극하며 전국대회에 진출하죠. 고등학교 입학, 해남, 상양, 능남 등 내로라 하는 명문 고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지만 정대만은 오직 안 선생님 밑에서 농구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농구했던 무석중 멤버들과 함께 북산으로 들어가죠. 이때 정대만은 북산을 최고의 팀으로 만들어 전국을 제패하겠다는 꿈을 꾸었고 같은 목표를 가진 채치수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연습 시합 도중 채치수가 활약하는 모습을 보자 안 선생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욕심에 무리한 플레이를 하게 되고 결국 돌파하던 중 무릎에 통증을 느끼며 쓰러집니다. 병원에 입원까지 했으나 안 선생님의 기대에 빨리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짓눌린 정대만은 부상이 완쾌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복귀합니다. 결국 다시 부상을 당하고 장기간 재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대회에 나가지 못하게 된 좌절감으로 농구를 포기하죠. 정대만에 따라 입학했던 무석중 멤버들도 그가 떠나자 하나둘 농구부를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정대만은 장발로 외모를 바꾸며 자신을 감추었고 안 선생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기대주로 주목받던 송태섭을 보고 자신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 시비를 거는데 이때 송태섭은 정대만을 알아보고 농구로 1대1 승부를 내자며 맞섭니다. 폭력 사건과 복귀. 옥상에서 정대만 패거리가 송태섭을 구타하려고 했을 때 송태섭은 너의 긴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과거에 농구도 잘하던 너가 왜 머리를 기르는 불량배가 됐냐 라는 일종의 책망이자 도발이었습니다. 흥분한 정대만이 공격했지만 앞서 언급한 물주먹 덕분에 오히려 송태섭에게 얻어맞아 치아가 빠진 채 기절하며 입원하죠. 퇴원 후 싸움을 못하는 정대만 패거리는 자신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외부 용병들을 데리고 농구부에 쳐들어가 폭력 사태를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우위를 점했으나 백호 군단의 등장으로 형세는 역전되죠. 정대만은 도망치려 했으나 양호열에게 붙잡혀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습니다. 이후 권준호의 일갈과 퇴치수의 호된 질책을 받으며 그가 과거 농구부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순간 안 선생님이 나타나자 정대만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지난날의 후회와 미련이 담긴 눈물을 흘리며 본심을 털어놓죠. 이후 머리를 짧게 자른 정대만은 정식으로 농구부에 복귀하여 팀원들과 함께 지역 예선을 준비합니다. 2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지만 빠르게 농구부에 적응하고 지역 예선대회에 출전하죠. 상향전, 불꽃남자의 시작. 이후 북산은 파죽지세로 승리하며 강팀 상향을 만납니다. 자신의 실력에 확신이 부족했던 정대만은 긴장한 나머지 화장실을 계속 들락거리는데 이때 상향 선수들이 들어와 정대만은 한물간 퇴물, 5점 이내로 맞겠다는 말을 했고 이에 정대만은 분노하죠. 북산은 전국대회 수준의 상대를 맞아 고전하지만 이때부터 정대만의 불꽃남자 전설이 시작됩니다. 전반전에는 장본혁의 전담 마크에 막혀 5점밖에 넣지 못했으나 자유투를 기점으로 리듬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이후 3점 슛과 자유투를 몰아치며 12점을 만들어낸 정대만은 경기 종료 2분 30초를 남기고 탈진하여 퇴장합니다. 이때 안 선생님이 자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격려하자 내심 기쁜 마음을 보이며 희미하게 웃습니다. 기복과 리더십.
결승리그에 진출한 북산은 해남대 부속고와 붙게 되는데 여기서는 활약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정대만의 플레이는 이정환에게 막히고 본인의 3점 슛은 실패하는 반면 신준섭의 슛은 깔끔하게 들어가며 비교당하죠. 후반에는 체력이 떨어져 패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마지막 역전 희망을 담은 3점 슛마저 전호장의 손톱에 걸려 불발되며 가장 아쉬운 경기가 됩니다. 이후 능남과의 경기 당일 이 경기에서 정대만은 황태산의 반칙을 이끌어내고 부상으로 흔들리는 최치수의 멱살을 잡으며 다그치는 등 3학년으로서 팀을 이끄는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하프타임 때는 선수들을 격려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이는 중학교 시절 주장이었던 경험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급격한 체력 저하로 탈진에 쓰러지게 되고 과거 헛된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후회합니다. 전국대회 산왕전의 영웅 전국대회에서 북산이 C랭크 평가를 받자 정대만은 이를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풍전을 이기고 있을 때 속으로 통쾌해하는 귀여운 모습도 보여줍니다. 산왕 공고와의 경기 전날 최치수가 대학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것을 보며 내심 초조해하지만 경기 당일 안 선생님의 격려에 자신감을 되찾죠.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시작한 정대만은 김낙수의 수비를 뚫고 3연속 3점 슛을 성공시킵니다. 후반전에는 다시 파김치가 되어 정신이 혼미한 상태까지 가지만 명대사를 남기며 본능적으로 3점 슛을 꽂아 넣습니다. 이때 그가 마음껏 슛을 쏠 수 있었던 건 동료들에 대한 믿음 덕분이죠. 최치수의 스크린, 송태섭의 패스, 그리고 실패해도 강백호가 리바운드를 잡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최동호에게 팔도 안 올라간다며 낚시를 걸어 수비를 느슨하게 만든 뒤 슛을 성공시키는 노련함도 보여줍니다. 경기 종료 1분 전에는 최동호의 파울을 유도해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는 4점 플레이로 승리의 쇠기를 박죠. 엔딩. 전국대회 이후 공부하는 담을 쌓았던 정대만은 농구로 대학을 가기 위해 은퇴하지 않고 윈터컵을 준비하며 계속 코트에 남습니다. 방황을 끝내고 돌아온 천재가 보여주는 인간미. 한계를 뛰어넘어 승리를 부르는 불꽃 같은 해결사. 과거를 후회하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 근성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